これは僕が最高のヒーローになるまでの物語。そしてみんなが最高のヒーローになるまでの物語だ。 안녕하세요. 초보 오타쿠 히이로입니다. 드디어 저의 최애 애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히로아카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 최애 애니를 이제 정말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히로아카는 제 최애 애니이자 제 덕질 인생의 시작점이었거든요. 24년도에 일본 마쓰야마에 여행을 가는데요. 그때 북오프에서 단돈 500엔 미도리야 피규어를 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짠! 바로 이 피규어인데요. 경품 피규어지만 제 첫 피규어입니다. 아무튼 그때만 해도 만화판 결말이 나왔을 때라 온라인상에서는 정말 결말이 그냥 개망했다 이런 비판이 자자했죠. 당시 입문자였던 저는 결말이 망해서 피규어가 이렇게 싼 건가 하는 초보적인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5,000원밖에 안 하니까. 아무튼 저는 일부러 스포일러를 필사적으로 피하면서 애니메이션 완결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며칠 전 모든 애니 마지막 화를 보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이 결말이 좋았을까요? 지금부터 제 생각을 들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결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파이널 시즌 전반부를 보면서 대체 올포원과 토무라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작중 카미나리가 이제 모모에게 미도리아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하지만 올마이트처럼 괜찮을 것 같진 않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사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였거든요. 보통의 이제 소년 만화라면 주인공이 갑자기 기세 하나로 강해져서 이겨버리는 진부한 전개가 많잖아요. 으악 하면서 히로아카는 달랐습니다. 원포월의 능력을 토무라에게 넘기면서 안쪽에서 타격을 준다. 뭔가 무게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설정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강한 상대를 이기는데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 이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압도적인 악을 꺾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건다는 것, 무게성으로 돌아가는 대가를 치르면서 승리한다는 점이 저는 훨씬 현실적이고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데쿠가 다시 무게성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욕을 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더라고요. 히로아카는 뭐랄까요, 진짜 돼지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버릴 부위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 정도로 많아지면 버려지는 캐릭터가 생기기 마련인데 히로아카는 A반 친구들 모두에게 역할을 주었어요. 특히 제가 전율을 느꼈던 건 아머드 올마이트 장면이었어요. 올마이트가 A반 친구들의 개성을 하나하나 합쳐서 만든 슈트를 입고 올폰과 막 싸우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작가님이 정말 아무도 잊지 않았구나 싶어서 약간 감동했습니다. 올마이트가 제자들의 개성을 다 이렇게 꿰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서 올폰을 막 몰아붙이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올마이트가 제자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혼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작품의 메시지가 그 슈트 하나에 다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사사들도 정말 대단하죠. 1기 때만 해도 그냥 개그케인 줄 알았던 아오야마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투명 인간으로 끝날 줄 알았던 하가쿠레의 반전 미모라던가 특이하게 생겼다고만 생각했던 이 쇼지를 통해 이형계의 차별과 갈등을 풀어낸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명품 조연 아닐까요?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막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각자의 서사가 살아있어서 이 히로아카라는 세계관에 더 깊게 몰입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히로아카가 명작인 이유는 주인공 일행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매력적인 빌런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토가, 스피너, 트와이스 다들 서사가 너무 슬프지만 특히 다비는 지금 생각해도 울컥해요. 가장 짠했던 건 쇼토가 다비에게 무슨 음식 좋아해? 라고 묻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좋아하는 음식을 묻는다는 건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건네는 첫 마디잖아요. 초반에 그 싸가지 없던 쇼토가
이제는 불쌍한 형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가족들에게 난 A반 친구들이 있으니 걱정 마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아, 쇼토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소바 라고 답하는 다비는 또 어떻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비극은 가정교육과 관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엔데버가 다비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다면, 토가에게 심한 말을 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제가 부모라도 저 상황에서 아이들을 완벽하게 케어할 자신은 없어요. 제가 아이도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건 확실히 알겠어요. 엔데버는 그냥 미친놈입니다. 부모가 아니라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이런 비극을 끊어내는 게 바로 이제 마지막에 나온 할머니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시가라키를 그냥 지나쳤던 할머니가 이번에는 제2의 시가라키가 될 뻔한 소년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할머니가 시가라키 손을 잡았다면 할머니가 바사삭 부서져서 시가라키가 더 흑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할머니가 위기감지 능력이 있으셔서 잘 피하신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회가 되었다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작품이 말하고 싶었던 건 관심과 내미는 손 아닐까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세상을 구한다, 그런 메시지. 그것이야말로 사라지기 전 토무라가 애써봐라 라고 말했던, 그리고 데쿠가 그토록 바랬던 진정한 히어로 사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 원작 만화를 보지 않고 애니메이션으로만 히로아카의 완결까지 함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화판 완결 당시 논란이 꽤 거셌던 것으로 기억해요. 당시 유튜브 쇼츠나 커뮤니티에는 망해버린 히로아카 결말이라는 콘텐츠가 막 쏟아졌기에 애니메이션으로만 즐기던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얼마 전 완결된 애니메이션을 통해 지켜본 결말은 도대체 왜 논란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괜찮은 엔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자 히로아카 마지막 권인 42권을 구매해 읽어보았고,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찾아보며 제가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무게성 교사 엔딩에 대한 논란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대한 소년 만화의 결말은 주인공이 노력을 통해 강해지고 동료들과 함께 절대악을 무찌르는 이른바 왕도물의 공식이었을 거예요. 물론 절대악을 무찌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동료들이 화려한 프로 히어로로 활동할 때 주인공은 다시 무게성이 되어 교사로 지내고 있다는 설정은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엔딩과는 거리가 멀죠. 데쿠를 사랑했던 팬들 입장에선 그가 올마이트처럼 추앙받는 전설적인 히어로로 남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A반 친구들과 올마이트가 힘을 합쳐 만든 슈트를 건네주고 데쿠가 다시 히어로 활동을 시작하는 장면이 정말 좋았습니다. 올포원을 모두가 힘을 합쳐 물리쳤듯이 데쿠의 복귀 또한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작품의 주제와 닿아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모드 올마이트가 떠올라 뭉클했던 점도 있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데쿠가 죽는 엔딩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참전용사 잊혀진 영웅 엔딩 논란입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라 만화판은 연출이 다른가 싶어 읽어보았는데요.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반응 온도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전달 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화는 대사만 적혀있기 때문에 독자가 지금 미도리아는 쓸쓸할 거야 라고 감정을 상상하며 읽게 돼요. 우리의 우려가 캐릭터에게 투영되는 것이죠. 반면 애니메이션은 성우님의 목소리와 연기가 그 감정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죠.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 그 미도리아의 독백은 결코 막 불행하거나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특히 바가지 머리를 한 소년과의 만남 장면에서 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만화의 작은 컷에서는 다소 무심하게 지나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성우분의 열연과 연출이 더해져 마치 1화에 미도리아가 올마이트를 바라보던 그 뜨거운 동경의 시선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덕분에 저는 미도리아가 잊혀졌다는 느낌보다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꿈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8년간의 왕따설과 로맨스 서사입니다. 이 부분은 잡지 연재분 완결 당시 비판받았던 지점이지만 단행본에 수록된 추가 에피소드 431화를 통해 대부분 해소가 되었어요. 게다가 이 431화의 내용은 2026년, 내년이죠. 내년 5월 별도의 특별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고 하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극장판으로 나와준다면 좋을 텐데 욕심이겠죠. 그래도 진정한 완결이라 생각하는 이 에피소드를 영상화해 준다는 소식만으로도 무척 기쁘네요.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42권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이제 나레이션 변화입니다. 1화에 이건 내가 최고의 히어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다 라는 대사가 이제 결말에 다다를수록 우리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변화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작가님은 2024년 인터뷰를 통해 초기에는 자기 희생을 생각했지만 그리다 보니 모두가 서로를 돕고 지켜주는 사회가 진정한 답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결말의 방향성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10년이라는 긴 연재 기간 동안 작가의 생각도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이 더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내린 결론이기에 저는 그 변화를 존중하며 오히려 함께라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울림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초보 오타쿠의 시선으로 본 히로아카의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아쉬운 결말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모두가 히어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매듭지은 최고의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로 다뤘으면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언제든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봤을 수도 있어요. 저 요즘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초보 오타쿠 히로였습니다.